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메가랜드 제2회 모의고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인데요. 제 암기 프린터 1번에 있죠.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21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되고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에 보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라는 말 빠졌죠?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개라 하면 중개를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권리가 빠져서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소속공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예, 이게 정답이네요.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 처분을 하면 개업공개사이지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부받기 전에 등록 처분 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소속공개사에 대해서 틀린 것이네요. 예, 정답은 바로 보이시죠? 2번입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입찰대리는 오직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는 할 수 있지만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도 할 수 있죠. 그리고 1번 이중소속은 개업공개사 등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될 수 있고요. 빌려주면.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입니다. 그리고 5번 소속공개사의 경우 중개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가 개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네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판례죠. 그래서 5번 저당권 설정. 우리 은행 융자 알선하면 현업에서 커미션을 0.3% 정도 받는데 개업공개사는 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즉 근저당 설정을 알선하고 계속해서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1번 유치권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성립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유치권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요역지와 분리한 지역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지역권에서. 그래서 안 되고요. 환매권에 기한 재매매의 경우에도 환매권자만 재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요.
민법에 의해서 농지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네요. 게시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게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게시해야 되는 게 5개죠. 등수, 사보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공이 있을 경우 소공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등록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일단 답은 3번이 바로 눈에 보이죠.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본금 5천만 원 요거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올 시험 볼 때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험 보기 전에 바뀔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6개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걸 2번으로 정답으로 이걸 출제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개정됐습니다. 2023년 4월 18일 날 공포를 해서 10월 19일부로 이제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받고 나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2년이 경과하여야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4년 지난 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 없습니다. 이거는 공포됐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결격 사유고요. 4년 지났다 하더라도 2년 더 지나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 없고 1번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격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고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해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다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2번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 없음 7번은 우리 해설제는 2번이 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답이 없습니다. 개정돼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토지 중 중개사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죠. 사건 소멸된 포락지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될 수 없습니다. 2번에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대상물입니다. 개인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유지 개인 땅이니까 중개상물이고요. 역시 사유지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공사를 적법하게 완료하고 준공사를 받았다면 개인 땅이니까 중개상물입니다. 개인 땅은 개인 부동산은 중개상물이고 국가 지자체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따라서 8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차이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습니다. 그런데 게시해야 되는 것은 부칙개공은 자격증 게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은 다시 등록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고요.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못합니다. 부칙개공이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 복덕방 하던 분 자격증 없이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자, 합격자 결정 방법 틀린 것은 했는데 1차 과목은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2번 2차 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예외 없이 항상 이렇게 했으니까 X죠. 네, 2차는 상대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차는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2차 시험에 있어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선발 예정인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미리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할 수 있고요. 4번 자, 4번을 보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선발 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선발 인원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예, 미리 선발 예정인을 공고한 경우. 5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한 경우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선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네, 그래서 정답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차 과목은 원칙 절대평가지만 예외 상대평가할 수도 있고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외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X죠.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1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